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12월 초쯤에 이 전북 부암 변산반도에 다녀왔는데요. 이 변산반도에서 내소사, 변산 관음봉, 격포항, 채석강을 다녀온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좀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이 내소사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소사는 관광지다 보니까 이 주차장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좀 주차 요금은 꽤 비싼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자가용 말고 대중교통으로도 올 수가 있는데요. 부안이든 그 근처 지역에서 내소사까지 오는 버스들도 꽤 여러 대 있어서 대중교통으로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고요. 일단 내소사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는데, 내소사는 백제시대부터 있었던 절이기 때문에 꽤 오래된 그런 사찰이고, 이런 일주문을 지나면은 입장료도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도 상당히 좀 비싼 그런 곳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정청래 의원의 좀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 하여튼 입장료 내고 입구로 들어가 줍니다. 겨울 초 이 주말이었는데, 주말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꽤 많이 방문하는 그런 내소사였고요. 내소사는 절도 절이지만 이 내소사 입구에 있는 이 전나무 길이 더 유명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한여름철에는 푸르러서 되게 예쁜 길이고, 또 겨울철에는 눈이 내린 날, 눈 쌓인 전나무길, 아주 예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전나무길 사이사이에 이 내소사에 대한 설명들도 잘 되어 있어서 지나가시면서 한 번쯤 읽어보고 가시면은 내소사에 대한 설명도 좀 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또 대장금 촬영한 이 촬영지도 있었고요. 내소사 입구까지 또 금세 올 수 있었는데, 꽤 정말 이 입구부터 내소사까지 절까지 가는 이 길이 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소사 같은 경우에는 전북 부안에서 이 변산반도 가시면 한 번쯤 가서 둘러볼 만한 그런 사찰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역사가 있는 만큼 꽤 아즈넉한, 하여튼 그런 멋이 있는 그런 절이었고요. 내소사를 둘러보고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변산반도, 이 변산 관음봉까지 등산을 하려 갔습니다. 이 전나무길 이 중간쯤에 보면은 탐방로 입구라고 이정표 있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요. 직소 폭포도 가고 싶었지만 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날은 그냥 등산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소 폭포 또한 이 변산반도에서 꽤 유명한 그런 관광지인데요. 하여튼 변산반도에서 직소폭포 가려고 하면은 반대편에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날 등산 코스는 내소사에서 시작해서 관음봉, 세봉, 이반마을 입구로 내려오는 총 한 2시간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그런 코스였고요. 짧은 코스다 보니까 좀 즐거운 산행할 수 있었고, 변산반도 관음봉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0m가 안 되는 높이다 보니까 그리 힘들지 않고 좀 등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확실히 산은 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변산반도, 이 내소사에서 변산까지 올라가는데 길들이 은근히 오르막길들이 좀 꽤 있는 편이었고, 좀 생각보다 길이가 길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등산로 길, 정비는 어느 정도 좀 잘 되어 있다는 생각 들었고요. 좀 돌이 많은 것 같고, 돌무덤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좀 사람들 거의 올라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 거의 다들 좀 내려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 좀 그런 시간이었지만요. 하여튼 좀 나름 올라갈 때는 그렇게 재미도 없고, 그냥 돌들이 많아서 좀 무난하게 좀 힘들긴 했지만 좀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좀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 내소사, 이 내소 쉼터라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내소 쉼터 이곳은 가방거리도 있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잠시 쉬어가기에 괜찮은 그런 곳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이제 계단길로 해서 좀 오르막길이 이어지는데요. 하여튼 좀 등산로 길들은 잘 정비가 되어 있으니까 등산하기 나쁘지 않았고, 길 안내도 좀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좀 잘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한 30분 조금 넘게 올라갔나? 그랬더니 바로 이 관음봉에 가기 전에 이 관음봉 상거리가 나오더라고요. 관음봉 상거리 이 중간중간 이정표도 잘 되어 있어서 길 잃어버릴 일도 없고요.
좀 직소폭포 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좀 직소폭포까지는 거리가 있어서 거의 왕복하면은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접고 관운봉 쪽으로 바로 갔습니다. 관운봉이 변산반도 변산의 가장 높은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렇게 이제 관운봉 상거리에서 관운봉으로 가다 보면은 좀 다양한 길도 만날 수가 있는데 이 내소사도 또 한눈에 내려다 볼 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내소사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 보이니까 사찰이 더 되게 좀 규모도 있고 위치가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소사였고요. 내소사 이렇게 한번 보고 또 다시 길을 걸어가면은 좀 어느 정도 걸어가면은 이 변산반도의 변산이 왜 유명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산과 바다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이 산과 바다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이 가다가 보시면은 곰소 이 앞바다를 볼 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바다도 같이 보고 쭉 뻗은 경치를 보니까 참 등산할 맛 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길들이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이런 뭐 또 돌길, 바위길도 나오고 좀 구간들이 좀 지루하지 않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저기가 관운봉인가요? 하여튼 이정표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해가 지고 있는 게 아닌데 노을이 깔려 있는 좀 되게 신기한 현상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날 날씨가 약간 좀 흐리긴 했지만 뭔가 좀 잠비라고 해야 되나? 좀 싸래기 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작은 좀 눈비 같은 그런 비도 조금 내리고 있어서 조금 약간 으슬하기도 하고 하여튼 좀 분위기가 좀 어둑한 그런 날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또 걷다 보니까 좀 땀도 나기 때문에 춥지는 않는데요. 좀 작은 산인데 은근히 좀 다양한 좀 길을 볼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운봉 상거리 이제 이곳에서 직서폭포가 아닌 관운봉을 향해서 다시 또 걸어가 줍니다. 관운봉 가는 길은 관운봉 상거리에서부터 갑자기 또 내리막길이 시작이 되는데요.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은 그만큼 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산에서 정상까지 갈 때 내리막길이 있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저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좀 계단길들도 있고요. 계단길 또 내려가서 올라가다 보면은 또 다른 이제 또 오르막길도 다시 시작되곤 하는데요. 길들은 전체적으로 좀 등산하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길들이었고 좀 겨울이다 보니까 나무들이 너무 앙상한 게 아쉽긴 했습니다. 좀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직소폭포도 내려다 볼 수 있는데요. 직소폭포 저것도 가고 싶었지만 저것은 다음에 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직소폭포를 더 빠르게 가실 거면은 내변산 이 주차장 쪽을 이용해서 가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직소폭포를 편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내소사에서 갔기 때문에 내소사에서 관운봉까지는 또 더 빠른 더 단기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낙석 구간은 좀 안전하게 이렇게 좀 철망들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철망까지 오셨으면은 그냥 정상까지 거의 다 오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리막길을 내려온 만큼 이제부터는 다시 또 올라가야 됩니다. 오르막길은 또 안전하게 안전봉 설치되어 있어서 좀 등산 스틱도 필요 없고 그냥 잡고 올라가면 되고요. 좀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되게 경관 좋은 이런 산의 경치도 볼 수가 있고요. 하여튼 오르막길은 좀 힘들긴 하는데 관운봉까지 이제 200m 남았네요. 200m 남은 길은 이런 좀 오르막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오르막길로 되어 있는 좀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여튼 변산반도 관운봉도 이 주말이다 보니까 은근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찾는 그런 산이라는 생각 들었고요. 하여튼 길들이 좀 다양한 재미가 있어서 좀 산행하는 동안에 지루하지는 않았고 좀 1시간 정도면은 이 관운봉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등산하기에 좀 좋은 좀 재미있는 그런 산이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좀 걷다 보니까 어느새 관운봉, 변산 관운봉에 도착하였고요. 관운봉이 변산의 가장 이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위쪽에는 좀 쉴 수 있는 공간들도 있어서 좀 나중에 비박이든 좀 트레킹 하여튼 그런 거 하기에도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휴게 공간에서는 이 변산 반도 이 관운봉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좀 여러 풍경들에 대한 설명도 잘 되어 있어서 일단 주변 경관 구경하기에 아주 좋았고, 거의 뭐 곰소 앞바다부터 해서 이 변산반도 쪽에 이 경치들을 한눈에 다 둘러볼 수 있는 좀 그런 되게 특별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치를 한번 천천히 좀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세봉 쪽으로 내려갔는데요. 관운봉에서 세봉으로 이제 오는 길은 좀 이렇게 뭐 계단길로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로 되어 있는데요. 좀 세봉으로 내려가는 길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은근히 좀 험난한 구간들이 많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좀 난간들도 꽤 있고, 저는 올라올 때, 이 내수사에서 올라올 때랑은 또 다른 길의 특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는 길에 이런 풍경들도 더 많이 볼 수 있는 좀 장점이 있는 그런 길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관운봉에서 세봉 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내소사에서 이 관운봉으로 올라오는 길보다 조금 더 위험하기 때문에 더 안전한 산행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 이런 편안한 길도 있었지만 이런 길보다는 하여튼 세봉까지 가는 길은 조금 힘들었어요. 좀 오르막길도 많고 좀 바위길도 많고 좀 이정표가 중간중간 없는 곳도 있어서 확실히 관운봉에서 세봉 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길 잃어버릴 일은 없었고 중간중간에 좀 이런 이정표들 좀 보면서 산행을 했습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쭉 계속 걷다 보면은 세봉이 나오는데요. 관운봉에서 세봉까지는 한 30분 정도, 25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하여튼 세봉에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내소사 쪽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소사 이정표를 보면서 걸어가 줍니다. 세봉 상거리도 이제 도착하였고요. 세봉 상거리에서 이제 갈림길인데 내소사 일주문으로 내려가실 수가 있고요. 다른 길은 산불 통제 기간이어서 길을 막아놨더라고요. 좀 막아놨어도 좀 다니시는 분들 간혹 보면 있기도 하던데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걸리면 벌금 물게 되어 있고요. 세봉 상거리에서 이 내소사로 내려가는 길, 일단 경치가 관운봉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더 마음에 들었고 볼거리도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산행을 해줬고요. 이 눈이 내리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여튼 이날은 뭐 눈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겨울산, 좀 삭막해 보이기도 하지만 겨울산의 매력을 나름 좀 느끼려고 노력하면서 내려갔습니다. 정말로 이 좀 내리막길, 경사도가 심한 그런 구간도 있고 하여튼 바위길로 된 구간도 있고 좀 되게 낮은 산이어서 좀 금방금방 좀 산을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은근히 좀 내려갈 때 조심을 많이 하게 되는 좀 그런 구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좀 산이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요. 하여튼 이 구간이 거의 마지막 구간이고 조금만 더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목적지인 내소사가 있는 이 이반 마을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되게 편안한 이런 평지길로 이어지기 때문에 되게 쉬운 산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는 관운봉까지 1시간 정도 걸렸는데 내려올 때는 좀 쉬엄쉬엄 내려오다 보니까
거의 1시간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요. 거의 다 내려왔을 때 이런 전망대도 있어서 내소사 앞 이반 마을과 원암 마을을 한눈에 좀 바라볼 수도 있었습니다. 되게 한적한 시골 마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치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날 거의 제가 오후 한 4시쯤 여기 내려온 것 같아요. 오후 4시쯤 오후에 산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후 4시쯤 이렇게 내려왔고요. 거의 다 내려오니까 이반 마을이 바로 있더라고요. 하여튼 내소사에서 등산을 하실 때 내소사에서 입장료 내기 싫으신 분들은 이 내소사 입구 바로 옆쪽으로 오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이반 마을 입구 쪽 이 등산로가 있으니까 이곳을 이용해서 제가 왔던 반대 방향으로 산행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솔직히 입장료, 이 절에 가실 거 아니면 등산만 하실 분들한테는 좀 아깝다는 생각 들고요. 이 내소사랑 이 변산 관음봉 등산을 마치고 저는 격포항으로 왔습니다. 격포항에 와서 좀 숙소 잡고 씻고 옷 갈아입고 그러니까 5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슬슬 일출이 좀 해가 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서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출을 보러 되게 많이들 방문하는 그런 곳이었고요. 이 격포항 이쪽에는 바로 채석강이 있습니다. 채석강 부안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지 중 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채석강 이곳 또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되게 좀 정비가 잘 돼 있고 예전에는 없었던 이런 좀 일몰을 볼 수 있는 길들도 새롭게 좀 정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격포항 방문해서 일출 보러 가니까 예전에는 못 봤던 조형물들도 있고 되게 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여튼 이 일몰 구경, 일출 구경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낚시 하시는 분들도 쉽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다 보니까 바람도 어느 정도 불고 하지만 날이 춥지는 않더라고요. 겨울바람 받으면서 이 최적강도 보고 격포항도 보고 바다도 보면서 일출에 좀 그런 여운을 느껴줬는데요. 확실히 좀 연인들끼리 와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가족 단위로 방문해도 여행지로서 상당히 좋은 그런 곳이란 생각 들었고요. 일단 일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보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으니까 이런 불빛이 더 밝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어두워지는 만큼 사람들도 이제 다시 되돌아가시는 분들도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격포 해수욕장 쪽으로 보시면은 저 리조트 같은 곳은 소노벨 변산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대명 리조트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곳에서 숙박을 해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 들었고 바로 옆에 격포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 물놀이 하기에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변산반도에는 이 격포항이랑 채석강 말고 다른 관광지들도 꽤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문을 닫은 곳도 있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오랜만에 이 노을을 보고 있으니까 되게 옛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도 나고 정말 구름과 함께 이 넓은 하늘과 바다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채석강은 다음날 좀 어둡기 때문에 다음날 좀 아침에 좀 더 자세히 보긴 했는데요. 채석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세월의 흔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단층에 겹겹이 쌓여있는 층들을 보는 게 정말 신기한 그런 곳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봤던 곳이 노을빛 광장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곳은 서해안 지질공원인 채석강이고요. 채석강 앞쪽으로도 하여튼 또 다른 공원처럼 쉴 공간들이 있어서 좀 둘러보시기에도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곳은
서해이기 때문에 이 민물과 썰물이 있어서 이 민물과 썰물 시간대를 알고 방문하시면은 조금 더 좀 재미있는 좀 그런 여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 제가 저녁에 갔을 때에는 좀 민물때여서 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는 썰물로 물들이 빠져나가서 저 계단을 통해서 밑에까지 내려가서 채석강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가 거의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어두워서 영상은 여기까지 일단은 밤에는 찍어줬고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바로 또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채석강을 보러 갔습니다. 채석강 이렇게 물들이 다 빠져 있었고요. 하여튼 이 채석강이 있는 이곳이 다기봉이라고 하는데 다기봉 이 우산처럼 받치고 서 있는 우뚝 솟은 모습이 같아서 다기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기봉은 저희 격포 해수욕장 쪽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산책길도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럼 채석강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신기한 것 같고요. 이 가는 길에 보니까 물고기들이 와 너무 잘 보이네요. 얘네들은 전어인 건지 아무래도 전어 같다는 생각 들었고 그냥 낚시 줄만 담그면은 그냥 바로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신기해서 좀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고요. 격포항의 아침 모습인데요. 좀 아침부터 부지런히 또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보이고 배들이 정말 좀 다양하게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여기 근처에 또 요트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채석강이 유명하기 때문에 채석강에 대한 설명들도 곳곳에 보시면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채석강과 격포항은 거의 한 공간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이들 데리고 숙박하기에도 좋고 식사하기에도 좋고 하여튼 산책이든 일출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몰 보기에 아주 좋은 그런 명소라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아침에 일찍 한 7시 좀 넘어서 나왔는데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고 거의 저 혼자서 편안하게 좀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겨울 아침이다 보니까 좀 쌀쌀한 그런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 채석강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자세히 돼 있는 곳이 되어 있어서 또 어떤 게 적어져 있나 바로 가서 봤는데요. 부안 채석강과 적벽강 이론에 대한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채석강에서 조금 더 가면은 적벽강도 볼 수가 있고요. 일단 격포항에 대한 이런 설명도 좀 되어 있습니다. 변산 8경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변산 8경 저도 직속 폭포는 다음에 봐야 될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공간들을 이 경치들을 좀 거의 다 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내소사도 소사모종으로 있고 하여튼 쌍선봉에서 월명부에도 있고요. 서해 낙조도 봤고 채석 범주, 채석강이죠. 뭐 보신교는 계양고적이든 다양한 곳들이 있네요. 하여튼 이날 변산반도에 1박 2일 있으면서 채석강을 저녁에 보고 다음날 아침에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 변산반도에 여행을 마쳐줬습니다. 변산반도에서 1박 2일 있으면서 많은 곳을 다니진 않았고 너무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일단은 변산 가는봉 등산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등산하는 거에 먼저 좀 큰 뜻을 뒀고요. 되게 좀 즐거운 시간이었고 하여튼 내소사도 되게 좋았고 이 채석강이랑 격포향도 오랜만에 볼 수 있어서 되게 좀 만족스러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겨울철 뭐 갈 곳이 또 다른 곳도 많이 있지만 이 부안에 오셔서 변산반도 둘러보시는 것도 되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겨울에 다음에 눈 내리면은 내소사 참나무길 다시 한번 보고 싶고 일단은 뭐 관음봉은 봤으니까 다음에는 직소폭포도 보고 싶고요. 하여튼 아이들과 다음에 같이 가족과 함께 오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